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의 흐름부터 오늘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보니까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이고요. 네. 보니까는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좋았어요. 나쁘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세 뒤에 이제는 그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러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상치보다도 상회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좀 어떤 기간을 두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느냐, 아니면 6개월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중기가 2년이냐 3년이냐, 또는 장기가 5년이냐 10년이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긴 시간을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죠. 뭐 우리는 바이트 댄스 세대 아닙니까? 틱톡 세대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길면 짜증이 나, 그죠. 답답해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를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We envy you, 엔비야.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그 기술력과 이 역동성이 그게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른바 우리가 이 고급 반도체의 제일 최고 고급의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죽는다? 그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다면 그건 그만큼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 젠슨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TSMC는 흔들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인텔하고 어떻게 해봐라. 야, 인텔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우리도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인수를 하든지, 그래도 이걸 완전히 TSMC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지분을 이렇게 조정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인텔도 놓치지 않으면서 TSMC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이 파운드리의 기술력도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TSMC가 미국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저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젠슨왕이 대만계이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여러 기술적으로 지금 아주 고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서 더 해치고 나갈 부분은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엔비디아가 미국 회사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스크가 불안하다지만 테슬라도 미국 회사고, 그리고 이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미국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이제 투자 이민 안 받겠다. 그죠. 영주권 그린카드 살려면은 71억 원 내놔라. 그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에 또 병목 현상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년, 5년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서 엔비디아를 놓쳐도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있고, 또 언제든지 성장의 방향 자체, 기술의 방향도 바꾸고 협력할 수 있는 그죠.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저는 M7 기업의 경쟁력을 늘 이야기할 때 다른 이른바 우리가 스핀오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로봇에도 투자를 하죠.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젠슨왕이 쫙 뒤로 로봇을 세우죠. 14개의 로봇인가 세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 그 로봇 중에 한국 로봇이 없어.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요. 산업용 로봇 중에는 우리 기업도 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은 더 있다, 열려 있다.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뭐 NPU의 브로드컴이나 이렇게 비교를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시장에서도 성장을 이어가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은 있습니다.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 6개월 동안 우왕좌왕할 거예요. 지금 상호 관세, 지금 안덕근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가는데
그런 조정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 폭풍 속 그다음에 정신없음을 이 혼돈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익을 얻는 기업, 이익을 얻는 국가는 어디냐? 이건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하지 못하고 미국이 아니라고 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중요한 게 28일 날 발표 예정인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뭐 이름을 막 굴즙이라 그랬다, 굴습이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CPI만큼 PC 개인 소비 지출 이걸 더 큰 지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CPI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저는 지금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긍정적으로 뭐 지나치게 우리가 낙관할 건 그죠.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봐도 좋다고 봅니다. 네. 많은 이슈가 최근 글로벌 증시를 좀 강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사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고 관세 이슈가 아직 경제는 확실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보니 앞으로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큰 구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갈 수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간 좀 지분을 좀 변동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팔아치우고 그렇죠.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사던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환학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용 로봇 회사가 잘 나가요. 오늘 로봇 얘기를 좀 했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핵심은 뭐냐? 이 산업용 로봇이 잘 나가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아로하가 아니라 아로바다. AI 로봇 바이오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의약품 가격을 계속 낮추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또 공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 지금 환학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이 잘 나가는 것에 여러분들 무엇에 주목을 하느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만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또 미국에 또 투자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미국에 공장 지으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됐든 어떤 공장이 됐든 제약 공장이 됐든 숙련된 노동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만큼 충분한 노동력도 없습니다. 고용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뭘로 하는 것이다? 공장을 지으면 자동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 로봇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상당히 산업용 로봇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워렌 버핏이 현금량을 늘리면서 매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일본의 종합상사 미쓰비시나 미쓰이물산이나 마루베니까지 이게 사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지? 일본을 좋아하나? 아니면은 우리 이전에 삼성물산이나 LG상사 같은 이런 상사 무역 거래 쪽에 관심을 가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일본 상사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 원자재, 에너지, 식품, 금융인데 이른바 트럼프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이 수상쩍어요. 자꾸만 현금량을 늘려가고 기존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그룹 이렇게 금융 주식들을 팔아치우는데 정확히 투자를 하는 것은 어디다? 트럼프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일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결국에는 그 베이스가 트럼프 포트폴리오에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로봇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네네. 로봇도 좀 인기가 많은 업종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강조드렸던 것은 이제 지금 다이아멘디스라고 하는 정말 미국의 엑스프라이저의 창업자가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휴머노이드 기업에 대한 이 분석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6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8곳,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니트리, 물론 1위 기업으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자, 미국 6개, 테슬라 옵티머스 들어갑니다. 영국 하나, 캐나다 하나, 일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고도로 성장 가능성이 요즘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이 관절 부분을 가장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넘버원 어느 회사입니까? 테슬라 옵티머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터미네이터 영화 아시죠? 그 이상으로 성장할 텐데 여기에 한국 기업이 없다. 자, 휴머노이드 순위 16곳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6개 기업과 관련이 있는 한국 기업이 어딘가 여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 관련 이슈 종목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최근에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지금 머스크가 그렇게 최애로 퍼스트 버디죠. 맞아요. 퍼스트 레이디는 아니고 멜라니아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이거든요. 얼마만큼 테슬라도 실적이 나오느냐. 지금 요즘에 독일에서도 안 팔리고 중국에서도 안 팔리고 다 안 팔려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전히 머스크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도 바로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6월이 분기점이 될 거예요. 6월을 잘 보세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뭔가 성과가 나올 건가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당분간은 수출이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학 개미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마냥 엘도라도냐? 정말 금을 캘 수 있는 곳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런 이 트럼프의 각종 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국 기업이 어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기업은 어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어렵고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그 숫자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